하와이는 미국 땅, 대만은 중국 땅이 된 사연. 사탕수수 농장이 된 하와이. 1778년 영국의 쿡 선장이 태평양의 한가운데서 여러 섬들을 발견하고 이곳을 샌드위치 군도라고 이름 붙였으니 바로 오늘날의 하와이이다. 하와이 군도의 전체 크기는 남한의 30% 정도이다. 하지만 이곳에는 유럽인들의 눈길을 끌만한 작물이 그다지 없었기 때문에 애써 식민지화하려고 하지 않았다. 물론 영국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영국령이라 선포하긴 했지만 이곳은 태평양 한가운데라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서구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어서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여느 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근대화의 길을 가고 있었던 곳이다. 때문에 서양인들도 이를 인정해주고 하와이는 식민지의 길을 가지 않고 나름 정식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하와이의 이런 행운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사라지게 된다. 19세기 중엽 미국 서부에 엄청난 금광이 발견되자 미국에서는 이른바 골드러시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금광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독일 출신 이민자 슈프레켈스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다. 슈프레켈스 하하하. 하지만 슈프레켈스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곧 다른 사업에 눈독을 들인 것이다. 오늘날 기업들로 말하면 다각화 모색이구만. 맞아. 그런데 당시 가장 짭짤했던 사업은 설탕 정제업이었어. 그래서 그는 미국 서부 해안에 설탕 공장을 만들려고 했지. 그런데 미국은 그때까지 서인도 제도나 미국 동남부에서 사탕수수를 공급받아 설탕을 가공하고 있었거든. 당시에는 파나마 운하도 뚫리지 않았던 때였고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 사탕수수를 미국 서부로 공급해줄 농장이 필요했어. 그래서 지도를 펼쳐보니 떡하니 하와이 섬이 눈에 들어왔지. 때문에 슈프레켈스는 하와이에 엄청난 땅을 사고 사탕수수 농장을 짓는다. 그리고 플랜테이션 농업을 위한 인력으로 중국인 쿨리들을 대거 하와이로 들여온다. 19세기 후반이 되면 이 중국인 쿨리들은 하와이에서만 10만 명이 넘는데 정작 하와이 현지인은 3만 명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하와이 원주민들은 자기 땅에서 오히려 이방인 취급을 받을 정도였다. 이후 슈프레켈스는 대대적으로 정치적 로비를 했고 하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결국 1876년에는 미국과 하와이 간 호혜 통상 조약을 추진하여 하와이산 설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하와이의 사탕수수 사업은 엄청나게 호황을 누린다. 하지만 당시 그런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은 오직 미국인 농장주들과 그들에게 정치자금을 타먹고 있었던 하와이 왕뿐이었지. 미국인 농장주들은 현지인들에게는 농장의 일거리를 당초에 주지 않았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사실상 혜택이 거의 없었다. 하와이, 미국 땅이 되어버리다. 그런데 1890년 미국에서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한다. 바로 맥킨리 관세법이다. 중남미 및 유럽과의 교역을 늘리기 위해 미국은 무관세 협정을 대대적으로 체결한 것이다. 그러자 하와이의 사탕수수 사업은 제대로 직격탄을 맞는다. 다른 나라에게 혜택을 베푼다는 것은 하와이가 지금까지 누리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하와이에게 가혹한 조건을 내걸며 압박하고 있었다. 해리슨 미국 대통령, 우리한테 하와이 진주만의 사용권을 달라는. 칼라카우아 왕,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그러면 니들한테 그동안 베풀었던 설탕 무관세 철폐할 거라는. 그러자 하와이 왕과 미국인 농장주들은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순 날강도 같은. 하와이에서 설탕 수출이 끊긴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돈줄이 아예 끊긴다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미국 정치인들과 하와이 왕은 밀담을 나눴다. 그냥 미국과의 합병을 수락하삼. 하와이가 미국 땅이 되면 앞으로 하와이는 무관세는 물론이고 정부의 보조금까지 타먹을 수 있삼. 오, 그래? 그 말에 하와이 왕은 귀가 솔깃해졌고 합병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웃긴 것은 당시 미국의 농장주들이 한사코 합병을 반대했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에서는 인종주의 정책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꺼려하여 미국에서는 중국 노동자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슈프레켈스, 안 와. 중국인 굴리 없으면 농장의 노동력은 어디서 구하라고. 또 이런 걱정도 있었다. 만약 하와이가 미국 땅이 되면 설탕 공장들이 아예 하와이 땅에 차려질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애써 만든 미국 서부의 공장들은 어떻게 되는 거임?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갑작스레 하와이 왕이 죽고 여왕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다. 그런데 새 여왕은 민족주의가 강한 인물이었다. 때문에 여왕은 이렇게 말했다. 합병은 절대로 안함. 하와이는 독립국임. 오, 다행. 하지만 여왕은 또 이렇게도 말했다.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사탕수수 농장을 앞으로 하와이인들이 돌려받아야 한다는. 에잇, 그거 좋다 말았네. 그러자 얍삽한 하와이 농장주들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합병을 하는 게 낫다면서 미 해군과 짜고 쿠데타를 감행하고 말았고, 결국 여왕은 물러나고 그렇게 하와이는 미국의 50번째 주가 된다.